여성들이 이제 취업이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 아이를 덜 낳는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가 그런 그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가 요인이었던 만큼 오히려 여성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좀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런가? 그럼 선진국들도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아마 연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성 고용률이 높은 나라가 출산율도 높다. 그래서 뭐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의 경우는 여성의 고용률도 높고 출산율도 높고 또 한국,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의 경우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도 낮고 출산율도 낮고 이런 현황이기 때문에 통상 그 지금 지적하는 여성의 고용이 늘어나면 출산율은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기후에 불과하다. 다만 출산율도 높고 여성 고용률도 높은 나라의 경우는 이제 보육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부 구조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도 이런 하부 구조를 구축하면서 영유아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여성의 사회 참여도 확대하면서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여준 결과죠. 수치로서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저출산에서 벗어날 수 있게 좀 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보육시설 같은 걸 좀 잘 갖춰가지고 여성들이 참여를 하면서도 또 아이를 잘 정말 교육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이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어려운 거를 방치하거나 또 여성의 사회 참여를 억제하는 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책이 안 되고 여성들의 취업률과 출산율을 같이 올릴 수 있는 방안에서 아마 사회적인 그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보육에 대한 투자들이 좀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봄을 맞아서 주변에 정말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어요. 아름다운 꽃들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어떤 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요. 인꽃이라고요. 사람꽃. 그중에서도 아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CTS 텔레비전에서 사회 참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이 새롭게 생각해보자 만든 프로그램 영유아가 나라의 미래다. 오늘 또 시간을 맞이했는데 이 영유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할지 깊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동부 고용평등국 양승주 국장님, 그리고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명예교수이시고 경신복지단의 이사장님이신 이은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죠? 건강한 게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도 더불어 같이 드네요. 그 국장님 먼저요. 국장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노동부의 고용평등국이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고용평등국 발음하기도 어려우시죠? 여성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일을 원하는 여성 장애인들이 보다 많고 또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성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터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 그다음에 여성들은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그 출산, 육아 부담 갖고 있고요. 그다음 남성보다 많은 가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성의 특성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정과 직장의 그 양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 이런 지원책도 모색하고 또 많은 여성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그 능력 개발을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업무가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주요 업무입니다. 그 고용평등국이라는 그런 부서가 있다는 거는 어찌 보면 그만큼 고용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차별이 많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주로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가장 많은 그 차별이 되나요? 지금 현재로서? 이제 여성보다도 장애인은 더 많은 차별을 가지고 있고 또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들은 뭐 더더욱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뭐 보육 시설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더불어 지원이 되고 있겠군요.
네. 우리 이윤아 교수님께서는 뭐 한국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데모다 이런 얘기로 불려질 만큼 40년 이상을 보육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뭐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조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별 내놓을 만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나라에 태어나는 국민으로서 그 아이들의 발달적인 과정에 있었을 때 영유아기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그 깨달음 때문에 제가 종사한 지가 한 42년간 이 일을 일선에서 하고 지금 잠시 물러앉는 그런 후진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데 그동안 제가 한 거는 그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선 교사도 해왔고요. 또 행정가 노릇도 좀 해봤고 대학에서 또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또 제가 한 34년간 일하고 특별히 제가 80년대에 유아교육 진흥 정책에 좀 제가 아는 것을 펴보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영유아를 위한 이런 정책이나 일반인들의 인식을 우리가 좀 높이는 작업들은 제가 기대하는 기대치 아직 못 미치고 아직도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일선에서 좀 물러앉아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43년 동안 그 정도 일을 하셨는데 요즘은 그래도 지금 우리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할 만큼 그래도 참 영유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그 전에 시작했을 때는 뭐 전혀 그쪽은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로 들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싶어요. 굉장히 외롭게 일해왔습니다. 외롭게 일해왔지만은 우리가 마치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이 얼마나 우리가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외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복음이 전파되듯이 저는 제가 살아온 그 반세기 동안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 영유아의 소중함을 알리는 하나의 그 전도사의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죠. 지금은 이제 많이 인식도 발전이 되고 또나 이 영유아기가 인간 발달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정말 우리 국민을 성장시키는데 기초적인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참 얻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참 애 많이 쓰셨어요. 뒤늦게나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우리나라의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령화되고 특히 저출산 같은 게 자꾸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 그 인력들이 사회 현장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결국은 저출산을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4월 달에 왜 노동부에서 그 발표했던 그 자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높다 이런 발표가 있어 우리 생각은 좀 많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저출산 원인으로 여성들이 이제 취업이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 아이를 덜 낳는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가 그런 그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가 요인이었던 만큼 오히려 여성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좀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런가? 그럼 선진국들도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아마 연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성 고용률이 높은 나라가 출산율도 높다. 그래서 뭐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의 경우는 여성의 고용률도 높고 출산율도 높고 또 한국,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의 경우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도 낮고 출산율도 낮고 이런 현황이기 때문에 통상 그 지금 지적하는 여성의 고용이 늘어나면 출산율은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기후에 불과하다.
다만 출산율도 높고 여성 고용률도 높은 나라의 경우는 이제 보육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부 구조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도 이런 하부 구조를 구축하면서 영유아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여성의 사회 참여도 확대하면서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여준 결과죠. 수치로서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저출산에서 벗어날 수 있게 좀 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보육시설 같은 걸 좀 잘 갖춰가지고 여성들이 참여를 하면서도 또 아이를 잘 정말 교육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이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어려운 거를 방치하거나 또 여성의 사회 참여를 억제하는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책이 안 되고 여성들의 취업률과 출산율을 같이 올릴 수 있는 방안에서 아마 사회적인 그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보육에 대한 투자들이 좀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그 고용률이 높았던 나라들이나 다른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에 비해서 여성의 그 고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OECD 이제 국가들 평균과 비교해 보면은요, 전체적인 OECD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한 59%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52%라 전체 여성의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치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문제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일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드는지. 선진국의 경우에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OECD 평균으로 대졸 여성, 이제 OECD 국가들의 대학 학력 이상을 가진 여성들은 78%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게 52%로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여성은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는 무려 20% 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 대졸 남성과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비교해 보면 34.8% 포인트의 차이가 나요. 너무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고학력 여성들이 많이 배웠는데 일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런 통계 수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그만큼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나 시간들은 다 같이 들였는데 결국은 그게 했으면 사실 뭐든지 잘 유용하게 쓰여야 되는 게 정석인 건데 그런가 비해서 여성들은 너무나 많이 그런 그 능력들이 인력들이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아닐 수가 없죠.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현재 그 후배들도 많이 후진들 양성하고 계시는데 그 학교에서 여성들, 이제 대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취업에 대한 열의는 대단하죠. 네, 지금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조사 나오는 거는 과거에는 결혼이 필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하는 거는 그저 선택이지만은 지금은 반대죠. 네, 지금은 이제 취업이 필수고 이제 결혼이 선택이다 될 정도로 그만큼 취업에 대한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에는 이 취업난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시대에서 물론 남녀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고 우선 이제 여성들도 정당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마련이 돼서 같은 능력이면은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전에 이야기하신 그 산하 출산이 자꾸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저는 취업 여성들이 아이 기르기 어려워서 아이를 안 낳는 원인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전통 사회에서부터 있었던 이 가족이나 가족의 의미나 또는 이 자녀의 가치, 자녀의 의미 이것이 현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것을 가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아 실현이라든지 자기의 경제 활동이라든가 어떤 개인의 삶의 의미
그러니까 가족 중심에서 좀 더 가족보다도 개인의 삶의 삶, 어떤 성취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류의 가족의 의미보다도 어떤 출산의 의미보다도 자녀를 갖는 의미보다도 조금 더 가치를 우선하는 그런 경향이 또 이렇게 출산을 미루거나 또 낳지 않는 경향에 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저는 이 고용 문제와 더불어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TV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특별히 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언제나 축복하실 때 너희들 늘 번성하라, 자손을 많이 낳고 번성하라는 것이 축복의 하나였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때에 인간을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개인의 그 어떤 성취라든지 발전도 중요하지만은 일차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자녀를 낳아야 하고 길러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녀 낳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보다도 그 가치를 우리가 절하시킬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 신앙적 차원에서 교회가 이 출산 장려에 움직임이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고용 문제하고 이제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문제는 자녀 가치가 노후 대책의 의미도 이제 약해졌죠. 또 우선은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많아지고 아까도 누가 그러는데 예방주사 한 대 맞히는데도 10만 원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것도 있나요? 저는 5만 원짜리까지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국가는 책임은 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뭐가 더 가치롭고 더 의미 있느냐 생각할 때 나의 행복보다 내 개인의 어떤 추구보다는 자녀 양육할 시기에는 그 자녀 양육에 의미를 두는 그런 의식의 가치의 변화 이런 것이 뒤따라야지 자녀 양육 출산의 효율이 같이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보는 그 학생들의 모습이 물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지만은 그 자체가 조금 많이 이렇게 퇴색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일반적으로는 자기 자아 성취에 굉장히 많은 꿈을 가지고 또 그런 모든 교육 제도가 그런 여성들에게 그런 이제 비전을 보여주니까 이제 마치 그것만인 것처럼 출산 낳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뒤떨어지거나 낙오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여성들이 이제 불안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자아 성취나 사회 공헌하고 인력을 자기가 발휘하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런 출산이라고 하는 거, 자녀를 기른다고 하는 거, 이 가치를 우리가 일깨워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직장에 다니다가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직장이 요즘은 조금 뭐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남성들도 이게 평생 직장이다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긴 하지만 여성들도 거기에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 다시 복귀했을 때 내가 과연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욱더 겹쳐져서 이게 좀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문제도 저는 생각이요. 이제 앞으로는 평생 직장이라는 거는 어디든지 없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살아가면서 몇 번씩 이렇게 삶의 고비마다 직장도 바꿀 수도 있고 하는 일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일하던 직장에 되돌아가지 않더라도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이제 직장을 또 발굴하는 어떤 그런 창의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능력을 자기 자체에서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평생교육이라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또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지금 말씀드린 단기간 아이 낳고 돌아가는 그런 직장을 보장하는 제도는 확실히 있어야죠. 그렇죠. 그건 확실히 있어야 하지만은 우리가 한 직장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는 그 마인드도 조금 바뀌어야 남자들이나 되고. 여자들이나 그것의 그 변동은 언제나 있다고 하는 거지 여성들이 대비하면서 어느 기간 동안에는 이제 그런 고난도 그런 어떤 블랭크도 이제 커버하는 준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도 언제나 이 시대가 빨리 변하면서
시장이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장도 자꾸 여러 가지 요구가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에 자기를 맞춰서 개발해 가면서 새로운 직장을 또 얻어나가는 그런 능력도 함께 키워야 이제 된다. 기르어져야 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렇게 한다면은 한 직장을 놓치면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에서부터는 조금 해방이 좀 되겠죠. 자유로워질 수 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렇지만 현실은 어찌됐든지 간에 여성들이 일하기가 여러 가지 면으로 조금 남성들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게 사실이고 많은 인력이 사장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 사장된 여성의 그 고용 능력들, 인력들을 어떻게 도대체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제 지금 저희가 정부가 소득 2만 불 시대를 이제 향해서 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소득 1만 불 시대에서 2만 불 시대로 가는 단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쭉 점검을 해보니까 예외 없이 가장 뚜렷한 변화가 여성의 취업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 불에서 2만 불 가는 사이에. 예. 선진국도 이제 뭐 1만 불에서 2만 불 가는 시기가 이제 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통적으로 가장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여성의 고용이 많이 늘었고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 고용이 경제 발전을 분명히 견인하는 것이다. 네. 근데 이런 선진국의 여성 고용이 일어난 영역이 어디인가 이제 이런 걸 분석해 보니까 공공 서비스, 사회 서비스 분야예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여성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고 또 보다 나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네.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제조업 지원 위주에서 이제 서비스 산업도 고용 창출에 효과가 크다는 면에서 이제 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일자리가 가능하면 실업의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아울러서 저희의 고민이 이제 노동부에게도 많은 분들이 결국은 보육 문제가 핵심이다. 그렇겠죠. 예, 보육 문제가 핵심인데 지금 물론 여성부에서 이제 큰 규모로 보육 정책을 국가의 보육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연 그 현재 이렇게 영유아 보육이 일하는 엄마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돼 있느냐 이런 고민에서 이제 노동부가 좀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자. 아무래도 그 여성부는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노동부는 일하는 엄마, 일하는 여성들을 예. 위한 곳이니 만큼 그 일하는 엄마를 위한 대책이 육아 지원 대책이 뭘 것인가를 고민했고 이제 저희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1세까지는 육아휴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직장을 휴직하고 잘 못 쓰죠, 근데. 예. 맞습니다. 잘 못 쓰기 예. 때문에 그런 육아휴직을 하는 여성에게는 지원이 있는데 힘들게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영세 아이 굉장히 힘들게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정말 다니는 이집저집 네, 맡겨야 네. 되고 친정부모 그런 여성에게는 네.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세, 1세 그 자녀를 위한 그 영유아 보육비 지원 이런 쪽에서 노동부가 전체 보육 정책의 큰 틀 내에서 노동부는 그 일하는 엄마의 그 영세 1세 영아를 위한 보육 지원을 좀 대대적으로 해보자 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제도 개선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영유아 보육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추진 중에 있는 네, 건가요 네, 지금? 네. 예. 노동부가 이 취업 여성, 노동 여성들을 위한 그 영유아 보육 정책에 노력해온 역사는 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예, 70년대부터도 워낙 그쪽이 낙후돼 네, 있었으니까요. 직장 예. 타가라는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해왔어요. 그동안에 해왔는데 이제 그것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러니까 이게 직장이라는 게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직장인들이 아이를 항상 낳는 건 아니거든요. 일정한 연령에만 아이 낳고 그렇죠. 그다음에는 어느 기간 동안에 아이 안 낳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 그럴 때 이제 그런 직장 타가가 또 이제
좀 변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면은 문을 아예 딱 닫아버리고 하면은 적은 소수들이 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겠네요. 이렇게 많을 때는 문을 열고 네. 또 이거 수가 적으면 문을 닫고 이런 게 그게 이제 아주 저는 이야기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취업 여성들의 를 위해서 보육 시설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이 생긴 이후로 사실 어린이집의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때도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정말 취업 여성을 위한 배려로다가 많은 그 기관을 열어놨습니다만은 막상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 2세 아이들을 그 아이들은 그곳에도 영아 못 가잖아요. 프로그램을 네. 깊이 해왔기 때문에 네. 그걸 수용을 하지를 못했고 또 하나 저는 이런 앞으로도 우리가 이 보육 기관 정책을 핀다면은 정말 수요자들의 그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에 맞는 규모와 공간 네. 이런 것을 좀 유동성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느 지역에 대규모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인구 이동이 있을 때는 그게 또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역의 어떤 기관들이 필요할 때는 좀 문을 열고 학급도 늘렸다가 또 인원이 줄면 또 좀 줄였다가 하는 이런 좀 유동성 있는 정책을 하고 또 그 수요자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줘야 되는데 수요자들은 늘어나면서도 계속해서 영아는 안 받는다 하면은 이 어린이집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정책이 우리가 보육기관이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정책을 지금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탄력적이지 못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정말 수요자를 충족시켜줄 만한 정책으로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이런 것이 되어 있지를 못하는 것이 오늘날 정말 아이들 보낼 곳이 없다 하는 소리가 계속 나오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걸 더 확대해 나갈 필요성은 저도 갖는다고 봅니다만은 국고를 들여서 하는 이 일이 보다 효율적으로 꼭 맞는 곳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들어갈 수 사람한테 있도록. 필요한데 필요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도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영아 보육 정책을 할 때는 사실은 외 사례도 쭉 점검을 했고요. 우리 현실도 검토를 해본 결과 그러니까 0세 아주 어린 아이의 경우는 일단 부모의 입장에서 시설을 보내기가 꺼려지는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느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시설이 영아보육 시설은 예를 들면 영아 2인당 교사가 한 사람이어야 된다든가 굉장히 비용 부담이 비싸죠. 커요. 그래서 이 투자에 비해서 이렇게 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 측에서도 그런 영아보육 시설을 짓고 그걸로 그 시설을 지으려는 사람도 없고 또 수요자도 또한 부모도 그런 시설을 되니까. 이용하기 꺼려하지는 측면이 있어서 외국의 경우도 아주 소규모 가정보육 시설 아니면 뭐 이렇게 가정보육 도우미 같이 우리 집에 와서 가사 대리인이 지금 봐주시고 있잖아요. 이런 비공식적인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시설을 짓는 저희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영아 보육 정책은 가능하면 보육비 지원을 통해서 그런 본인들이 선택한 뭐 가사 대리인을 선택하든 소규모 보육 시설을 선택하든 본인이 선택한 시설에 이용을 할 때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노동부의 여성들을 보면 이런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새 왜 아이들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초등학생 이렇게 학교를 안 가는 날들이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가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려고 한다곤 하지만 그게 대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부모, 특히 엄마들인 경우도 엄마들이 특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일하는 실정에 있어서는 거의 토요일날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은데 엄마들은 다 일하러 가야 되고 아이들은 뭐 학교를 안 가는 날이 오히려 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불만이나 뭐 그 염려하는 마음 같은 건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예, 이제 예. 바로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됐고,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부모가 같이 쉬지 못해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는 학교로 오게 합니다. 학교로 오라고 하는데 못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가고 싶죠. 네. 안 가고 그 상황에서 싶다. 아이들이 네. 가고 방과후 싶겠습니까? 프로그램 같은 예, 그런 것도 예. 한다고도 하고 예. 이제 지역 어린이 센터가 있어요. 아동센터라고 그 네. 공부방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서 이제 그거를 정부가 지원을 해서 이제 그 방과후뿐만이 아니라 그런 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앞으로는 아마 지역 아동센터가 예, 예. 그런 역할을 좀 해줄까요? 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인드가 것이 먼저 이제, 바뀌어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마음들이 네. 그런 그 방과후 이렇게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특별히 조금 더 많이 이제 힘든 상황이 있는 아이들만 가는 곳이다. 이런 복지 혜택을 네. 받는 게 그렇다라는 게 좀 지배적으로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른들도 선뜻 그곳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없잖아 있는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편견은 좀 있습니다. 예. 편견은 좀 있긴 한데 이제 부모님들이 경제 사정이 좋은 분들은 같은 직장이라도 금요일 날 오후면은 안 가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예. 주말에 가족들이 다 같이 여행을 하고 해서 아이들한테 지장이 없지만은 네. 주로 이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의 경우는 부모 중에 한 분이 꼭 가게에 나가야 된다든지 또 주말이라도 자기들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놀고 있게 되고 이런 아이들은 정말 학교가 방과후 프로그램 같이 해준다든지 아니면 지역 아동센터에서 그걸 맡아주는 것이 또 앞으로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과거 같지는 않고 거기 일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육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질 높은 분들이 이제 투입이 되고 네. 그 시설도 나아지고 하면 부모님들의 인식이 바뀌면은 그 시설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물론 정부도 해야 되고 이런 사회적인 시설, 이제 인프라 같은 게 많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는 기본입니다만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자기 자녀 중심으로 하는 그렇죠. 이기심도 내 아이. 내 아이 내 아이가 특별해요. 네. 남의 아이도 특별해야 되는데 내 네. 아이만 특별한 게 좀 많은 그러니까 문제죠. 이웃에 예. 뭐 혹시 이렇게 뭐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부모가 뭐 일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거나 예. 할 때 내 아이와 같이 그런 자녀들도 품어서 그런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식, 전체적인 생각들이 그런 좀, 것들이 네. 참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 인들이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네. 있다고 크리스찬들이 보고 또 많이 네, 기대를 크리스찬들이 많이 합니다. 참석해야 예, 되겠죠. 네, 네. 예. 그래요. 그 양국장님 그 이제 고학력 여성들의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선진국이랑 일하지 못하는 능력의 그 네. 통계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손실인 건 다 알겠어요. 얼마만큼 어떻게 손실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이 예. 대학생이 될 때까지 총 투자액이 이제 2억이래요. 2억입니까? 1인당 2억인데 지금 100만 명의 고학력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국가적으로 200조가 손실이라는 거예요. 매년. 예. 그래서 그런 국가 전체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여성 개인의 경우도 내가 대학 나와서 좋은 그룹의 회사에 취직을 했다 네. 하더라도 결혼 때문에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만뒀다가 다시 예를 들면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가장이 실직했거나 아니면 뭐 가게에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일을 다시 하려면요. 그 여성의 학력이나 과거에 어떤 직업 경험을 가졌다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도 그냥 네, 우리 포함되지 않는 연속극 경력. 보면 예. 뭐 어떤 연속극에서 이혼을 하게 되니까 그 대학 졸업한 여성이던데 찜질방에 하다가 또 뭐 그 호텔에 청소하다가 뭐 나중에는 자영업으로 성공하시는 걸로 드라마가 뭐 그런 마무리되던데. 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문적으로 배운 걸 전문- 써먹을 수 없는. 그렇죠. 예. 아,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저도 나쁘다는 의미는 예. 아니고 그렇게 본인의 직업 경험, 그 학력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일단 일자리를 놓게 되면 굉장히 하향 취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판매직, 뭐 서비스직 이런 직종에 취업을 하게 되니까
국가적으로도 손해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입게 되고요. 요즘은 심지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혼율이 높아지고 또 이제 우리 사회의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나는 평생 이혼하지 않을 거고 나는 평생 남편의 수입에 의존해서 편안하게 잘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이 시대 최고의 도박사래요. 그런 사회적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여성의 그 자아 실현 뭐 이런 게 아니라 가계 경제 그리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가장 한 사람이 돈 버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회가 이미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각자의 그 네. 역할들을 다 맡아서 예, 사용할 예. 수 있도록. 그렇죠. 또 하나는 이 너무 고학력을 사회에서 너무 우리가 물론 고학력자가 많은 거는 좋지만은 너무 많이. 예, 학력이 높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그렇죠. 전반적인 인식. 그런 네. 사회적 통념 그보다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는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을 정말 실천적으로 개발해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뭐 그 기천을 따지지 말고 들어가서 공헌하고 일을 한다면은 저는 찾아낼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동안에 고학력자를 많이 길러놓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의 큰 고민이긴 한데요.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실천적인 어떤 능력들을 개발을 해서 학력만 가지고 자꾸 고소득자리를 우리가 기대한다기보다는 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창출해내서 어떤 재택에 일을 한다든가 제가 듣기는 어떤 분이 자기가 만든 어떤 액세서리를 이메일 뭡니까 이메일을 통해서인가요? 이제 그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선전을 하면서 주문을 받는데 그 수입이 뭐 대단하대요. 네, 그건 또 하나의 새로운 자기 발견이고 생활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고소득자들도 자기 길을 스스로도 좀 개발해 나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캠페인들도 한쪽에서 우리가 자꾸 이러는데 한편 자꾸 우리가 이제 고소득자들이 놀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아깝기는 하죠. 국가적인 낭비기는 한데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의 지도 이런 것도 각기 따라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교수님 어떠세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잘 보육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아주 시급한 문제가 방법론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정책 중에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보세요? 지금 저는요 이 영유아 보육 정책의 문제는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우리 영유아라는 건 어느 가정에서나도 아이들이 그 시기가 잘 성장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 성장이 돼야 되고 소중하고 또 우리가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영유아가 나라의 미래다 이렇게 한 것은 우리 국민 기초교육이 든든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기초 성장이 잘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인데 제가 그동안에 쭉 일을 해오면은 이 영유아기에 정말 바람직한 사회적 정책이 정부에서 말하는 기관 정책 이것이 이 아이들을 위한 데다 집중을 두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때로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다루다가 또 이제 여성 문제로 이거를 다루다가 또 노동 문제로 다루다가 이렇게 영유아 보육 정책이 미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되겠어요. 다른 거 자꾸 결합되다면은 이 영유아 보육 시설 자체의 본연의 그 모습은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기가 참 어렵고요. 그걸 또 맡아서 하는 일선에 있는 여러 기관장들의 그 고충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있는 이 문제들을 언제나 좀 높은 차원에서 어떤 부처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좀 더 통합적인 정책으로 앞으로 이것이 노동부의 요구나 여성 문제나 또 교육적 차원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다 수용을 하면서 좀 미래를 내다보는 정말 영유아를 위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정책이 빨리 설립돼야 이 정책이 바뀔 때마다 아이들 문제를 놓고 시비가 엇갈리지 않지 않겠는가. 네. 제가 지나오면서 그게 지금 제일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부처 간에 자꾸 이걸 가지고 아이들은 멀쩡한 아이들을 놓고 이런 기관들이 제자리를 잡지를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앞으로 저는 이러한 것이 어느 부서에 있었든지 간에 결국 누가 수혜자냐 하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 누가 수혜자의 혜택을 초점을 봐야 맞춰서. 하느냐. 네, 네. 네.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이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와 국가가 새롭게 인식한 보육 정책 또는 유아교육 정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보통 이제 겨울 되면 수능 때면은 수능 보고 결과 나오고 뭐 이럴 때마다 수능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더욱더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주춧돌을 깔아가는 영유아의 정책 자체가 이미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거는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옳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독교 텔레비전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방송을 함께 하실 텐데 다른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야 할 이 크리스찬들이 이 영유아 교육에 대해서도 좀 더 바른 인식을 가지고 꼭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잠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유아교육의 우리나라 유아교육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시작은 교회에서 됐습니다. 네. 기독교가 그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30년대에서 40년대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성황했을 때에 모든 교회가 유치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원래 우리가 이 유아교육을 주창했던 분이 정말 신본적인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에 태어날 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존재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 입장에서 이 유아기의 초창기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런 이 교회가 그 뜻을 받들어서 이 유아교육을 참 많이 육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장 경제와 자꾸 맞물려서 발전을 하고 국가의 유아교육 정책이 정말 제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다 해내지를 못하고 특별히 이제 교회가 이 경제적 부담을 해낼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입장에서 이것에 방관하게 돼서 대부분의 지금 유치원이나 교회에서 운영하던 기관들이 문을 닫았던 그런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다시금 제 생각에는 이 국민의 기초교육을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 태어나는 이 아이들의 그 기초적인 교육이 소중하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함이 없이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러한 정책에 좀 뭐랄까요, 관심들을 돌려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의 공헌일 뿐만 아니라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데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하고 제가 그렇게 요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어떠세요? 물론 정책적으로 꼭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그 정책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또 이제 나라가 이끌어져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교회나 교인들이나 어떻게 보면 또 민간 단체까지 더불어서 좀 이런 것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교수님 지적이 참 중요하신 거고요. 이제 부처가 이렇게 국가가 이제 전체적인 영유아 보육의 청사진을 그리고 그 청사진 내에서 각각의 부처가 맡은 일을 협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단계가 됐고요. 그래서 노동부도 전체적인 여성부가 그리는 보육 정책의 큰 청사진 내에서 각 부처가 이제 일정 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수님 지적대로 참 옳으신 지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국가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렇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특히 교회가 그리고 교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그 지역사회 영유아 보육 사업을 함께하는 것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내 가족, 내 자녀 중심에서 좀 더 이웃을 돌보고 이웃의 자녀도 내 자녀와 인식해서 같이 돌보는 수평 사랑을 좀 더 네, 잘할 수 네. 있는. 보육의 네. 사회화라는 게 보육이 정부가 좀 해라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자식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는 나의 주변의 자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거고, 그것도 국가가 또 같이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런 면에서 기독교 방송의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그다음에 각 개인이 보육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에 머물지 말고 네. 좀 더 함께하는 이런 과제로 승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붙여서 네.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는 기독교 텔레비전이요. 예, 정말 아까도 말씀 여러 예. 번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우리나라가 정책 입안자들이나 또 부모님들이나 우리 교회가 이제 영유아기가 얼마나 소중한 시기라는 것의 인식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해야 할 일까지 더불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해야 할 얘기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 한 주 더 두 분을 좀 모시고 이걸 좀 깊게 도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유아가 나라의 미래다. 예.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1200만 성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잘 청지기를 키워내는 일 바로 우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키우는 작업도 그 못지않게 중요할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유아가 나라의 미래다. 우리 앞으로의 많은 관심과 기도,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